시작하자. 자, 리드 외숙모가 제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그 제인의 삼촌이 제인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리드 외숙모가 제인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걸 숨겨놓고 가면은 천국에 못 갈까 봐.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가면 제인에게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 그럼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죽기 전에 제인에게 고백하려고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편지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제 노력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뭐 결혼을 안 했으면 자식도 없겠지. 마데이라에서 존 에어 올림. 응? 아빠는 왜 자식이 있지? 아빠 결혼했나? 결혼한 기억 없는데? 했구나. 왜 내게 이 편지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너를 너무나 확고하고 철저하게 증오해서 너를 잘 살게 만드는 일에 손톱만큼이라도 뒤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제이는 여기에서 내가 어린 날에 이제 외숙모에게 그 반항했던 일이 나에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외숙모 잘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흥분해서 했던 격한 말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전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이는 어렸을 때 이제 사촌 오빠나 이제 리드 외숙모에게 반항했던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 사회의 잘못된 질서, 남성 위주 질서에 저항하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 제인이 지가 잘못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페미니즘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제인이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혀서 사촌 오빠에게 반항했다. 그리고 자기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이제 리즈 숙모에게 반항했다. 저항했다. 라고 하는데 제인이 제가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하잖아. 저는 외숙모를 완전히 아낌없이 용서했어요. 즉 이제 헬렌이 말했던 그 자세.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빠도 보성이를 용서했어. 편한가 봐. 근데 왜 아직 이렇게 안 편할까? 아직은 좀 덜 편한데. 자, 그리고 이제 리드 외숙모는 마침내 사망을 했는데 리드 외숙모에게 그 아들 말고 딸이 2명 더 있거든. 근데 누구도 외숙모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외숙모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슬슬이 죽어갔다. 이렇게 외숙모는 이제 어렸을 때 제인을 괴롭혔던 벌을 받은 거야. 자, 사촌 오빠. 그 제인에게 책 던져가지고 제인 이마 깼던 애. 자살했지. 자, 기독교에서 자살을 하면은 천국에 못 가. 절대 못 가. 그리고 이제 외숙모는 이제 딸이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전혀 안 돌봐줘. 그래서 혼자 차가운 방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죽어. 벌 받은 거지. 그건 주인공의 힘이야. 그러니까 제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이 알아서 벌을 줘. 그리고 이제 2 언니는 이제 자기들 어머니, 즉 리드 외숙모가 죽자 뭐 프랑스로 이렇게 뭐 각자 이제 자기를 찾아서 간다. 그리고 이제 제이는 그 리드 숙모의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이제 다시 로체스터에 돌아가야 되겠지. 이미 몇 달이 흘렀어. 자, 그런데 리드 숙모집에 있는 동안에 페어팩스 부인이 로체스터님이 곧 결혼할 것 같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편지를 몇 번 보냈어. 이상하다. 로체스터는 잉그랜과 결혼할 생각이 없잖아. 근데 왜 페어팩스 부인이 저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냥 돌아오는 거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로체스터가 그런 편지를 쓰라고 페어팩스 부인에게 뭐 부탁 혹은 명령한 게 아닐까. 부탁 그런 거 없어. 그렇겠지. 로체스터 성격은 부탁하질 않아.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이는 이제 자기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로체스터 씨가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곧 결혼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썬필드로 돌아온다. 자,
젊음과 미숙함 이 두 가지가 내게 로체스터 시를 다시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일은 그가 나를 거들떠보건 말건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었다. 로체스터가 이용하는 게 이거지. 젊음과 미숙함. 미숙함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 생각이 어린. 자, 근데 먼 발치에서 또 로체스터 씨가 아직 이제 그 손필드에 있다. 그 손필드에 있는 로체스터를 보니까 제인이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진다. 잠시 내 몸이 제어가 안 된다. 제어, 컨트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로체스터를 다시 만나자 그동안 이제 억눌러 왔던 감정이 다시 폭발한다. 로체스터에 대한 사랑. 나는 내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기쁠 거라는 건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나 같은 길 잃은 철새에겐 그가 뿌려주는 빵 부스러기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리 잔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았다. 자, 제이는 나는 로체스터 씨가 빵가루를 뿌려주는 길 잃은 작은 새에 불과하다. 자, 제이는 자기와 로체스터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아니? 평등할 리가 없잖아. 로체스터는 자기에게 빵가루를 던져주는 존재고 자기는 그 던져주는 빵가루를 주워 먹는 존재다. 나는 로체스터님 때문에 행복하다. 안 평등하잖아. 자,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제 페어팩스 부인과 아델라가 막 반가워한다. 와, 제인이 돌아왔어요. 응? 아델은 나를 보자 너무 기뻐. 거의 넋이 나간 듯 했다. 아델은 이제 제인의 학생이지. 페어팩스 부인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꾸밈없는 다정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정말 기뻤다. 친구처럼 다정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 자신의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더해준다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이는 예전 결핍이 있잖아. 응. 그런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이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지. 응. 그런데 자, 로체스터가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아하 저걸 이용해야지 또 생각을 한다. 그는 그토록 다정하게 모여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혹시 그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식처, 즉 따뜻한 햇살 같은 그의 존재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안식처에 함께 살게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어렴풋이 품게 되었다. 자,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제인 같은 젊은 여자가 가정교사로 있으면은 좀 부인이 싫어하잖아. 응.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인을 해고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응. 근데 이제 혹시 결혼한 다음에도 자기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자기 로체스터님 곁에 두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하는 거야 제인은.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는 제인과 아델과 페어팩스 부인이 이제 세 명이 막 서로 끌어안고 반가워하는 걸 보면서 얘는 또 저걸 이용할 생각을 한다. 아 참 로체스터. 그래서 이제 저 보름 후에 로체스터가 뭘 하는가 하면은 자 나와 내 학생인 아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 기분이 의기소침해지고 어쩔 수 없이 우울한 기분에 젖어들었어도 그는 시절과 명랑하기만 할 뿐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인이 우울할수록 로체스터는 명랑해져. 왜냐하면 로체스는 계속 이제 제인에게 나 곧 잉그랜드과 결혼할 거야? 나 곧 잉그랜드과 결혼한다? 라고 하고 있거든. 그럼 제인이 우울해지겠지. 응. 힘들어하겠지. 그럼 로체스터는 기분이 좋아져. 마치 보성이가 힘들어할 때 아빠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빠가 보성에게 숙제를 내는 것은 보성이 뭐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보성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 음. 자,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는 때가 되었다 생각했는지 이제 제인에게 청혼을 한다. 자, 요 장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자. 어떻게 청혼하는가? 자,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어떻게 청혼해야 될까? 그 반지도 주고. 주고 보통 또 무릎 꿇고 응. 그다음에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응. 음. 그래서 아빠는 엄마한테 청혼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 당신이 내 아내가 될래? 아니면 내가 당신 남편이 될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도 얘기했었지.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없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응?
아빠는 결혼할 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 에?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은 솔직히 없다. 근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면은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근데 아빠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기획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1년도 못 가. 그러면 그래서 엄마가 좀 망설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와이프, 장모님이 많이 이제 아빠를 도와주셨지. 자, 하여튼간에 이제 제인이 산책을 가는데, 자, 로체스터가 창밖으로 제인이 산책 나가는 걸 보더니만 따라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와 제인이 산책로에서 마주친다. 이제 잘 보자. 저도 제 갈 길을 가야 하나요, 주인님? 즉, 이제 결혼하시면 저 쫓아낼 건가요? 아, 그래야 할 것 같소, 제인. 미안하오, 자네트. 자네트는 이제 로체스터가 제인을 부르는 애칭이다. 제인을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자네트가 돼. 하지만 정말이지 그래야 할 것 같소. 뭐, 이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야. 제인 같은 젊은 가정교사가 있다는 거는 좀 뭐랄까 불편하지. 왜? 그 로체스터 부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왜냐하면은 집에 젊은 여자가 가정부로 그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 만약에 남편이랑 저 가정교사가 서로 좋아해버리면, 자, 알겠습니다, 주인님. 떠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하게 될 거요. 아니, 제인 선생, 내가 일전에 처음으로 노총각인 내 머리를, 노총각은 이제 나이 많은데 결혼 안 한 사람. 내 머리를 성스러운 올가미 안으로 집어넣을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날 거요. 즉,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생활로 들어갈 거라고. 요컨대 잉그램 양을 내 가슴에 품을 거라고 당신에게 분명히 공표했던 게 기억날 거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자 제인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막 안 들으려고 한다. 제인,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경청하시오. 즉, 귀 기울이시오. 포커스. 얘는 저기 농청각이라고. 그런데 얘는 결혼 몇 번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뭐 정식 부인은 벌사인데 아마 이제 영국, 독일 나라마다 한 명씩 있으니까 그중에 몇 명은 아마 또 그 나라에서 결혼식도 올렸을 거야. 얘는. 만약 내가 잉글랜드과 결혼한다면 당신과 아들 모두 떠나는 게 낫다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단 소리요. 그러니까 제이는 이제 해고되고 아들은 그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학교 보내는 거지, 제인처럼. 아들은 학교에 가야 할 것이고 에어 선생, 당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할 것이요. 아, 에어 선생이라고 하니까 자꾸 왜 에어 프라이어가 생각나지? 거기에 이제 200도로 이제 그 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즉시 광고를 내겠습니다. 즉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광고. 한 달 후쯤이면 나는 신랑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좀 보통 청혼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이건 뭐 그냥 날 쫓아가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내가 봤을 때 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음, 아니, 얘는 뭐냐, 로체스터는 잉글랜드랑 결혼할 생각 없잖아. 뭐, 음,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쯤이면 난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인이 막 결혼하는 걸 본다. 자, 당신처럼 임무를 잘 수행한 경우라면은 이제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게 도리일 거예요. 얘기를 한다. 그래서 로체스터가 어떤 일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은 아일랜드 코너트시 디트로트만에 살고 있는 디오니시우스 오골 부인의 5딸인 교육을 담당해 드는 자리요. 와, 저 아일랜드 그 구석에 가서 5명을 가르쳐라. 이게 내가 당신이 이제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거야. 야, 이놈 정말 나쁘다.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집단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골분이라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거야. 아빠 생각에. 없는 사람일 거야. 그래? 그런데 5달을 가르치라고 하면 일단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인 보고 일부러 막 당신 여기 떠나면 힘들 거야. 게다가 이제 아일랜드, 영국에서
벗어나서 당신 아일랜드까지 가야 돼. 거기서 힘든 일자리 내가 당신한테 소개해 줄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건 당연히 나의 도리로서 당신에게 이제 선의로 소개해 주는 거야. 알지? 아님. 그러니까 아빠같이 이제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이제 이런 로체스 같은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여행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마음에 걸리네요. 왜냐하면 영국을 떠나는 거니까. 게다가 바다가 장벽이 돼요. 자, 로체스터는 뭘 가로막는 장벽이란 말이오, 제인. 영국과 솜필드 장과 그리고 또 바로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하고 말았다. 왈칵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나는 흐느낌도 억눌렀다. 오골 부인과 비틀어뜨고 한 생각이 내 가슴을 차갑게 내리쳤다. 그러니까 막 쟤는 괴로워한다. 그래 주저앉아서 운다. 자, 그럼 이걸 보고 로체스터는 예이. 성공했다. 나이스. 더 괴롭힌다. 분명히 그랬어. 당신이 아일랜드 커너트시 비트러트 관에 도착하게 되면 난 앞으로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인, 그건 확실한 사실이요. 왜냐하면 난 아일랜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당신 한번 거기 가면 두 번 다시 난 못 볼 거야. 아니, 제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지금 울고 있잖아. 응. 제인을 사랑한다며, 진심으로. 응. 근데 여기서 더 괴롭힌다. 로체스는 정말 제인을 사랑하는 걸까? 아닌데. 그동안 우린 좋은 친구였어, 제인. 안 그렇어? 지금 아님. 아일랜드까지 머나먼 길이었 자네트. 어린 친구를 그토록 지루한 여행기에 떠나보낸다는 게 유감이요. 하지만 내게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쩌겠어. 나는 한 달 후에 결혼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제인이 막 힘들어하자 로체스터는 또 이렇게 한다. 제인, 숲속에서 나이팅게일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요. 잘 들어보시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군. 야, 진짜 이놈이 참 나쁜 놈인데 이 장면에서는 특히 나빴다. 제인은 막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제인, 나이팅게일 소리 들어보시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군. 입맛 즐기고 있다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격하게 느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벌벌 떨렸다. 아니,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한 장면 맞냐고. 근데 이거 왜 천원이야? 청혼하는 장면이야. 왜? 자, 이제 청혼을 해. 자, 떠나는 게 슬프기 때문이요. 솜피들장을 떠나는 게 너무 슬퍼요. 솜피들장을 사랑해요. 이곳에선 짓밟히면 무시당할 일이 없었어요. 돌처럼 굳어서 살 일도 없었어요. 열등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 일도 없었지요. 제인이 말한 열등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내 신부감이라니. 무슨 신부? 내게 신부감이 없어. 하지만 곧 맞이하게 되실 거잖아요. 제가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동인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인형이 요즘 말로 이제 로봇. 감정도 없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난하고 미천하고 못생기고 어리다고 해서 영혼도 없고 가슴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도 주인님 못지않게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가득 담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영혼이 무덤을 지나 하느님의 발치에 평등하게 있게 될 때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평등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그리고 로체스터도 자, 제인 진정하시오. 저는 새가 아닙니다. 어떤 거물망으로도 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엔 새라며. 자기는 로체스터씨가 던져주는 빵가루 먹으면서 행복한 새라며. 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요. 나와 동등한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 제인. 나와 결혼해주겠어. 자, 이 장면에서 마침내 로체스터가 청혼했고 제인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고 로체스터가 동등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로체스터와 제인은 동등하구나. 두 사람이 평등과 동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정말 평등했나? 생각에는 아니지.
나는 로체스터가 일방적으로 제인을 막 괴롭힌 것만 기억나는데? 막 괴롭힌 끝에 막 제인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니까 로체스터가 이제 사실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요. 우린 평등하고 해버리니까 두 사람이 평등하구나. 이건 좀 아닌 듯. I don't care. 아니, 내가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괴롭힌 다음에 우린 평등한 거요. 결혼합시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어땠을까? 그냥 아빠 만들 거야. 아마 만두를 만들기 전에 몇 대 때렸을 거야. 전혀 안 평등하잖아. 그냥 로체스터가 제인을 막 괴롭혔잖아. 그런 다음에 제인이 이제 막 미칠 지경이 되니까 이제 이제는 제인이 완전히 나에게 복종하는구나. 우리 결혼합시다. 우린 평등하오. 말과 행동이 다른데 기존의 해석은 그냥 말만 믿어.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저 사람들은 평등하다. 아니 상황을 보자고. 무관심. 그리고 이제 잉그램 양에 대해서는 대체 내가 잉그램 양에 대해서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없어. 일부러 내 재산이 알려진 규모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 로체스는 여자를 많이 사귀어봤기 때문에 이제 잉그램이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자 잉그램을 이제 아주 세련되게 탁 쳐낸다. 원래 잉그램은 로체스터의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체스는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다. 사실 로체스터 부자 아니다. 그러자 이제 잉그램이 자기하고 안 논다. 로체스는 딱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세련되게 버린다. 잉그램을. 그러니까 로체스터에게 여성은 그냥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야. 얘는 제인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 지금은 제인도 그래. 안 그러면은 아니 제인이 저렇게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날팅게일 소리 좀 들어보시오, 제인.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구만. 정말 사랑한다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빠라면은 만두가 되기 싫어서라도 저렇게 못해. 당신은 정말 별스럽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내가 내 육친처럼 사랑하오. 당신에게 가난하고 미천하고 게다가 작고 못생겼지만 바로 당신에게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하오. 청혼하는데 이 말은 왜 할까? 가난하고 미천하고 작고 못생겼지만 당신에게 내 아내가 돼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로체스트는 자기가 제인의 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한다. 그런데 로체스터는 못생겼는데. 못생겼지만 이제 고아도 아니고 돈도 많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요게 얘기했다시피 요게 제인에게 족쇄가 된다. 혹시 내가 로체스님 말 안 들었다가 로체스님이 가난하고 미천하고 자꾸 못생긴 나를 버리면 어쩌지? 그래서 제인은 더더욱 순종적이 된다. 제인, 빨리 내 청혼을 수락해주오. 에드워드라고 말하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에드워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하세요. 에드워드? 에드워드 로체스터잖아.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 에드워드? 이상한 이름. 우리 네 휴머니티 선생님도 에드잖아. 에드워드 우리 선생님도 에드워드. 혹시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 아닐까? 얘도 좀 분한데. 그렇다면 주인님 결혼하겠어요.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님. 제겐 이 일에 간섭할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즉, 내가 아내가 있는데 당신이랑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상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가 말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를 덜 사랑했더라면은 나는 환희에 차서 내보이는 그의 말투와 표정이 분명히 사납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책에서는 사납다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비열하다라고 번역했어. 그의 말투와 표정이 분명히 비열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로체스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눈치를 못 챈 거지. 내가 로체스터를 조금만 덜 사랑했어도 로체스터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비열한지 내가 알았을 거다. 민. 음. 즉 로체스터는 제인을 사랑하지 않아. 제인도 알아. 로체스터가 지금 하는 말이 비열하다는 거. 왜?
그럼 왜? 왜 봐봐. 그래. 당신은 일가친척도 없으니까 손쉽게 내가 괴롭힐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는데도 또 결혼을 해봐도 친척이 없으니까 누가 항의할 사람도 없잖아. 그럼 이 그래도 사람이? 응? 그럼 그래도 저 로체스터 사람이? 제인이 원하는 것은 어쨌거나 누군가가 평생 자신만을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데 로체스는 어쨌거나 돈도 있고 신분도 꽤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제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자, 뭐 냉장히 얘기를 해보자. 제인은 고아하고 가난하고 못생겼고 깡말랐고 그지? 근데 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체스터 정도면은 훌륭한 신랑감이지. 음, 속죄가 될 거야. 속죄가 되는 셈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선 그들과는 연을 끊어버려. 사람들 생각 무시해버리자고. 그러니까 야, 너 와이프 있잖아. 그런 비난 따위 무시해버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쾅 치더니만 옆에 있는 나무 하나가 박살이 난다. 여기에서 신이 경고를 준다. 즉, 그 결혼 하지 말라고 신이 경고를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있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 내가 쳐다보고 있던 구름에서 선명하고 검푸른 불꽃이 번쩍 빛을 발했다. 근데 저 나무 무슨 죄도 없는데 그냥 뭐 나무로 태어난 죄지. 영화 보다 보면은 그 조연들은 참 불쌍해. 그래 조연들은 어깨에 총 맞아도 그냥 죽잖아. 근데 주인공은 막 온몸에 총을 막 수십 발을 맞아도 끝까지 막 일어선다. 그걸 이제 주인공 버프라고 해. 자, 근데 이제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썬필드로 들어가가지고 홀딱 젖은 채로 썬필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 앞에서 키스를 하다가 페어팩스 부인에게 들킨다. 자,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가 유부남이라는 걸 안다. 근데 페어팩스 부인은 또 제인도 딸처럼 사랑한다. 여기서 페어팩스 부인은 어떤 결정을 할까? 그 결혼마가 자, 간밤에 과수원 아래쪽에 있는 키 큰 마로니에 나무에 벼락이 쳐서 그 반쪽이 쪼개져 나갔다고 제잘 그렸다. 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경고를 해줬어.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근데 지금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인이 하느님보다 로체스트를 더 믿어. 요거는 기독교에서 큰 죄악이야.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최고 가치로 둬야 되는데 지금 제인은 하느님보다 로체스트를 더 위에 두고 있어. 이건 기독교에서는 큰 죄야.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는 덜 못생겨졌는데 그래도 쟤는 걱정한다. 혹시 내 얼굴을 보고 그가 불쾌하지는 않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쟤는 계속 이 걱정을 한다. 못생긴 나를 보고 로체스터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로체스터가 뭐라고 하면은 아유 주인님 말이 옳아요. 근데 자 제인 발짝 핀 꽃처럼 보이오. 미소 짓는 모습이 예쁘기까지 하고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정말 예뻐 보이오. 이 갈색 머리와 반짝거리는 갈색 눈을 한 밝은 얼굴이 작은 아가씨가 제인인가? 제인이입니다, 주인님. 근데 자 여기서 제인은 갈색 머리가 아니고 갈색 눈이 아니다. 제인은 녹색 눈이야. 근데 왜 로체스터는 제인이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이라고 할까? 거짓말 해도 뭐 음, 어쩔 수 없잖아. 요건 요 당시 소설에서 많이 종종 나오는 건데, 즉 로체스터는 자기 눈앞에 있는 진짜 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제인을 사랑하고 있다. 즉 로체스터의 환상 속에 있는 제인은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인 모양이야. 실제 제인은 아닌데, 즉 로체스터는 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언젠간 그 환상이 깨질 거거든. 실제로는 제인이 녹색 눈이라는 걸 발견할 거라고. 그때 로체스터는 어떻게 행동할까? 제인 바이바이. 네가 왜 갈색 눈이 아닌 거야? 넌 날 속였어.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쟤는 갈색머리와 갈색눈이 아니다. 근데 로체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즉 로체스터는 실제 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환상 속의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 곧 제인 로체스터가 될 거예요. 그러자 제인은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현기증까지 나는 것 같았다. 뭔가 불안하다. 제인은 직감적으로 느낀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도 결혼했지 뭐. 그래도 뭐 결혼을 하겠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있을 법한 일 같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건 헬렌이 가르쳐 준 건데 당시의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살아있는 동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다 감당해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을 거다. 행복은 천국에 있는 거지 살아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당시에 교회가 가르치던 거야. 그럼 저기 저 아일랜드 왜가 안 갔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다 로체스터 꾸며낸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고생을 사살 필요는 없는데 너에게 주어진 고생은 신이 너에게 준 거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다 고스란히 감당해라. 그러면 저승에서 신이 이제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다. 이게 뭐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었지. 저는 그저 못생긴 퀘이커 교도 같은 가정교사일 뿐입니다. 내 눈에는 미인이요. 내 가슴 속 소망에 딱 어울리는 미인이요. 섬세하고 몽환적인 로체스는 자기가 만든 환상과 사랑에 빠져 있다. 위험하다. 언젠가 그 환상이 벗겨질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당신을 미인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겠어. 그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해나갔고 그런 동안 나는 그의 발언 취지에 정말로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둘 다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 갑시다. 마을에 가서 비단 옷과 보석으로 당신을 막 미인으로 꾸며놓겠어. 라고 한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다시 공부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